산업의 구조조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1등 기업에 주목하자. 대표적으로 철강 산업을 좀 보고 싶습니다.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뿐이 아니라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RE100이라는 운동에 굉장히 빠르게 동참을 하고 있다. RE100. RE100. 아마 영세한 철강 업체들의 몰락은 이런 1등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헤지펀드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제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에셋플러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또 이제 고객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1등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에셋플러스의 세 가지 원칙 중 하나로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1등 기업을 찾기 위해 준비해 주신 좀 재미있는 주제가 있다고 해서 가져왔다고 들었는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에셋플러스는 이제 미래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한 1등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기본적인 운영 원칙을 생각하면서 산업과 이제 기업에 좀 주목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거에 추가적으로 산업의 구조조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1등 기업에 주목하자라는 컨셉으로 이번 편을 좀 주목을 했고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진화하는 산업에 투자하자, 이제 미래 기업 환경에 투자하자라고 해서 최근에도 이제 대표적으로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 그리고 전장 시장, 노인 인구, 1인 가구 증가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산업과 기업들에 좀 주목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좀 전통적인 산업에서 좀 구조조정이 많이 일어났고 그 구조조정에 따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 뭘까, 산업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고요.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철강 산업을 좀 뽑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탄소 제로 시장의 확대,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기본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좀 많이 저감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산업을 좀 보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배출한 산업이 철강 산업입니다. 약 35% 정도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철강 산업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철강제의 수요는 GDP 성장률만큼 보이고 있는데 과연 현재 철강제 생산 능력을 증설하게 되면 그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걸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때문에 현재 최근 한 5년 동안 새로운 철강제를 생산하는 생산 능력이 전혀 늘지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조강 생산량의 한 50%를 지금 중국에서 철강제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2005년부터 2021년까지 수많은 업체들이 철강제 생산 카파를 늘리기보다는 아무래도 늘리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나오게 되고 그거에 대한 배출 규제에 부합하지 못하면 또 거기에 따른 이제 벌금을 부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생산 능력을 늘리기보다는 인수합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산업이 철강 산업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2006년에 이제 아르셀이라는 그룹과 미탈이라는 회사가 합병이 되면서 이라는 전 세계 1등 철강제 기업이 2006년도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2016년이죠. 이제 바오산하고 우환이라는 회사가 또 합병을 하면서 이제 철강 그룹이라는 또 굉장히 큰 철강제 그룹이 탄생을 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철강제 수요는 굉장히 꾸준하지만 철강제 업체들이 새로운 증설을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보니 인수합병이 일어나면서 수요는 꾸준한 상황에서 공급 과잉의 문제는 해소가 되면서 오히려 가격 경쟁이 굉장히 완화가 됐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철강제를 대표적으로 제조하는 이런 회사들이 산업의 압도적인 경쟁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산업의 구조조정 내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1등 기업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강제 업체들이 RE100이라는 운동에 굉장히 빠르게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RE100. RE100. 뭔지 설명해 주실 수 RE100이라는 게 리뉴어블 에너지 100이라고 해서 모든 철강제 업체들은 본인들이 철강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소비하게 되는데 이 전력을 전통적인 에너지와 석탄이든 가스를 통해서 전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본인들이 소비하는 전력을 조달하겠다라는 움직임이고요. 이 RE100을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도 이제 동참을 해서 이제 본인들이 철강제 만들 때 소비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라는 이제 운동에 이제 동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RE100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캐펙스가 투자 비용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세한 철강제 업체들은
아무래도 이제 아리백 운동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수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이제 벌금을 부과하게 되면서 아마 영세한 철강 업체들의 몰락은 이런 1등 기업, 2등 기업들의 점유율 확대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RE100 캠페인이라는 게 탄소 중립 실현과 신재생 에너지 확산을 위해서 이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실천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혹시 100% 재생 에너지 사용을 선언한 이후 실제로 정말 달성한 기업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뭐 전 세계 지금 팬 같은 기업들이죠. 이미 아리백에 동참을 하겠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제 얼만큼의 본인들이 소비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 조달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발표하면 현대차 그룹하고 뭐 포스코, SK 하이닉스, 그리고 조만간 삼성 그룹도 이제 발표할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그들이 아무래도 본인들이 소비하는 전력을 좀 더 친환경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면 뭐 수많은 태양광 발전소, 풍력 발전소, 뭐 연료전지 발전기 등을 투자를 하면서 아마 그쪽으로부터 친환경적인 전기를 좀 조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아무래도 본인들이 소비하는 전력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조달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고 철강제 같은 기업들은 소비하는 전력을 친환경적으로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은 기본적으로 철강제를 제조할 때 환원제를 연료탄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연료탄의 환원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철강제 1톤을 제조할 때 알려져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한 1.8톤 정도 좀 나온다라고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1.8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최근에 발표한 것이 환원제로 연료탄을 쓰는 게 아니라 수소를 활용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대안. 그 두 번째는 순수하게 이제 고로에서 이제 연료탄을 넣기보다는 그 비중을 좀 줄이고 기존의 철 스크랩을 넣어서 조금 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이바지하자라는 움직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P사 기업에서 이제 만들고 있는 이제 철강 제품이 자동차, 가전, 조선업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전방 시장이 좋아지면서 수혜를 보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1등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경쟁력 또는 이제 효용이 또 있을까요? 저희가 최근에 그 에셋플러스에서 잡고 있는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장장애. 그러니까 전방에 고객이 많아질수록 저 뒷단에서 그 고객들의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 효용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회사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그런 대장장애 컨셉으로 충분히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제 딘이 이야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아무래도 자동차, 선박, 가전 시장의 확대인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가게 되면 자동차의 무게가 배터리나 모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거워집니다. 근데 전기차에서의 가장 큰 문제 해결은 이제 얼마나 이걸 경량화할 수 있냐가 핵심인데 보통 경량화를 할 때는 초고장력 냉연 강판에 대한 탑재 비중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 1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유일하다. 그래서 앞으로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화 됐을 때 그 전기차에 맞는 초고장력 강판을 제조할 수 있는 이런 1등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가전제품도 조금 더 세련되게 뭐 니켈이 도금되어 있는 스테인리스 강판 같은 수요가 또 증가하면은 이제 그런 고부가 소비재가의 수요가 증가한다 했을 때는 냉연 제품 수요가 또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선박에서도 최근에는 뭐 디젤 엔진을 좀 배척을 하고 이게 조금 더 이제 배터리와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화가 되는 트렌드인데 여기서 들어가는 이제 후판 같은 경우도 좀 더 경량화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방 시장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그 뒷단에서 기술력,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1등 기업들은 대장장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저희 항상 S플러스가 이야기하는 미래 기업 환경에 적응 가능한 1등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메인 컨셉 그리고 뭐 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1등 기업에 투자하자라는 컨셉으로 철강 산업
제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제조업에서도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뿐이 아니라 그 좋은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좀 더 친환경적으로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단순 철강 산업뿐 아니라 모든 제조 산업에 좀 확장이 될 수 있다. 그럼 그 산업이 확장이 되게 되면 수혜를 볼 수 있는, 반사이익이나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산업에 우리 항상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진화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 구조 조정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산업에서 좀 일어날지를 보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에도 항상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조금 더 좋은 주제를 준비해서 구독자님들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